49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즉, 차의 제곱이죠. 차의 제곱이 20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켜주는, 자, 그냥 AB가 아니라 자연수 AB라고 했죠. 자, 이렇게 AB가 그냥 AB, 실수 AB가 아니라 자연수 AB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건의 합이 얼마가 된다?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다. 그러면 두 건의 곱은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럴 때 이 차의 제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시부터 많이 공부했지만 합이 나오고 차가 나오고 곱이 나오면 맞죠? 합차 곱의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바로 몇 배의 곱이다? 네 배의 곱이다. 이 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4a니까 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a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이 자체가 바로 차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4배의 곱입니다. 자, 따라서 4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4b에 바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생각하면 이 자체가 이항하면 되니까 16a 제곱에 자, 마이너스 4b와 플러스 4가 이항하면 플러스 4b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얼마보다 작다? 20보다 작다는 거죠.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자연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하면 16a 제곱에 자, 플러스 4이고 마이너스 4가 살짝 넘어가면 24가 되겠네요. 따라서 모든 개수가 4의 배수니까 4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a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식이 다른 식은 없잖아요. 그죠? 이 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A, B에 관계되는 식. 그런데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A와 B의 직접 자연수를 대입해서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A가 1일 때부터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A가 1이면 4 플러스 B가 6보다 작게 되어서 자, B는 바로 2보다 작게 되겠네요. 그럼 B가 2보다 작은 바로 자연수는 누구뿐이다? B가 1뿐이다. 자, 따라서 A가 1일 때 B가 바로 뭐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AB의 자연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모든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아마도 이 자체가 답이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A가 2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가 돼버리면 여기가 벌써 16이 돼버립니다. 16 플러스 B가 6보다 작기 때문에 바로 B는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물론 A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A 제곱이 더 커지니까, 그죠? B는 더 작은 음수보다 더 작아져야 되니까 절대로 자연수 B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A가 얼마이고 1이고 B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냥 AB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자연수를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한글, 이 자연수라는 세 글자가 바로 이 식을 풀어주는 하나의 식 역할을 해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조건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499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각각의 절대값의 합이 3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자,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잖아요. 자, 따라서 일단 두 건이 주어졌으니까 자, 두 건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A분의 B의 부호 반대니까 A가 되겠죠.
자, 두 골의 곱은 얼마 되겠습니까?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제곱의 합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다? 자, 이걸 먼저 적어볼까요?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되죠? 자, 합의 제곱이니까 바로 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곱이 되겠죠. 곱이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바로 플러스로 고쳐주고 2A를 곱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A 제곱 플러스 4A가 바로 제곱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값만 찾아버리면 이 문제는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자,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했더니 3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와 베타, 즉 A 값이 바로 알파와 베타의 합이고 또 알파와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바로 알파, 베타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변을 뭐 하면 되겠다?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 즉 앞에 거 제곱이 되죠. 자, 여러분들, 자, 절대값 x를 제곱하면 뭐와 똑같다? 바로 절대값이 괄호로 바뀐다겠죠. 따라서 x의 제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도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따라서 절대값 제곱이나 바로 그냥 자체를 제곱한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알맹이 자체 절대값 아닌 x-2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제곱한 것은 바로 뭐가 똑같다? 바로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을 괄호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2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값 전체를 제곱한 것은 바로 이 절대값이 괄호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따라서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자, 절대값이 괄호로 바뀌는 개념이 되니까 그죠? 바로 알파 제곱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럼 뒤에 거 제곱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짠짠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두 배의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가 되겠네요. 요 값이 얼마가 된다? 3의 제곱 바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절대값 두 개를 곱해놨죠. 자, 절대값 예를 들어서 A와 절대값 B를 곱하는 것은요, 바로 절대값은 부호만 바꾸어 주니까, 그죠? 맞죠? 자, 결론적으로 얘는 절대값 AB로 이렇게 뭘 해도 된다? 합쳐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눗셈 형태가 나와도 이 절대값 B분의 절대값 A라면 자, 결론적으로 합쳐서 B분의 A의 절대값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곱셈은 바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대값은 하나의 절대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했는데 이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 것을 이렇게 하나로 절대값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이거나 모두 다 음수이면 가능하겠죠. 3일 때도 6이 되어서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도 3이 되어서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6이 되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돼버리면 달라지죠. 여기는 모두 다 양수가 되지만 하나가 음수가 돼버리면 자, 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값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자, 절대값끼리 더하는 거나 아니면 뺄 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곱셈처럼 하나로 결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꾸어도 된다. 자, 하나로 합쳐서 자, 절대값 알파 베타로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랬더니 바로 여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등장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 2a를 여기에 대입한다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두 배의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 2a가 1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 놓아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a 값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 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바로 얘가 이항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a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자체도 뭐다? 다시 한번 바꾸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결과적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a 제곱 더하기 4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a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바로 a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값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나 자, 이렇게 3의 절대값이랑 어떻습니까? 값이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무엇으로 바꾸어도 된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어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뭐 할 수가 있겠다? 바로 지워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속에 있는 2a가 절대값을 탈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a도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대값 a를 우리가 벗겨줄 때는 이 A가 그대로 솔라당 나오지만 A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겠지만 A가 음수 값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이 A의 부호를 바꾸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A가 0일 때는 여기에 이꼴을 붙여줘도 되고 여기에 이꼴을 붙여줘도 되죠. 이꼴은 0일 때는 어디나 붙여줘도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2A 자체도 양수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로 2A로 바뀌어지면 이 2와 곱해져서 무엇이 된다? 4A가 되게 돼요. 얘가 바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9가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A 플러스 9에다가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1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9가 될 수 없고 A는 얼마가 될 수 있다? 1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를 찾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곱의 합은 1의 제곱 1에다가 자, 1을 4배하면 4가 되니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바로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바로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참고해서 잘 알아두면 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0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의 값이 6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자, 두 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자, 합도 보이고 제곱의 합도 보이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두 근의 합과 곱을 먼저 표현하면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자, 이 자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말은 자, 뺄셈이니까 앞뒤 순서를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 절대값 a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A는 1, C가 A가 되어서 곱은 간단하게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합에 바로 절대값이 또 들어가 있는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식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조금 자, 합과 곱을 재료를 가지고 식을 좀 만들어주면 요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죠? 바로 알파, 베타로 뭘 할 수가 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하나, 베타 하나 남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바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첫 번째 알파 베타는 무엇입니까? A가 되고, 그리고 합은 무엇이 됩니까? 1 마이너스 2 절대값 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제곱의 합이잖아요.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되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 되니까 합이 무엇이죠? 합이 바로 1 마이너스 2 절대값 A가 되겠네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 바로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또 뭐가 되겠다? 바로 1 마이너스 2 절대값 A가 된다는 거죠. 요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절대값 A라는 게 조금 이 절대값 자체가 있어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문자는 A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식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제곱만 처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만 제곱을 한다면 앞에 거 제곱하면 1이 되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4가 되고, 절대값 a 제곱은 바로 a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 짠짠을 하면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a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도 조금 정리해 놓을까요? a에다가 마이너스 두배의 a의 절대값 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끝까지 다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1 마이너스 두배의 절대값 a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A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달아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먼저 4A 제곱을 먼저 표현할게요. 4A 제곱. 자,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a의 절대값은 혼자뿐이니까 마이너스 2a의 절대값 a로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절대값 a, 마이너스 2 절대값 a를 합치면 마이너스 6 절대값 a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A가 여기 A 하나, 여기 마이너스 2A 하나, 맞죠? A와 마이너스 2A를 합쳐서 마이너스 A로 표현하고 남았는 상수가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자, 1인데 6까지 넘으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까? 아, 여기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여기 1 하나, 여기 1 하나, 2가 되니까 6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4라고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니까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가지를 풀어주고 두 번째는 무엇을 A가 0보다 작을 때를 하나 풀어줘서 두 개로 분류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A가 양수라면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4A 제곱과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2A 제곱이 되겠네요. 자, A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6A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A와 합쳐서 마이너스 7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상수 마이너스 4 혼자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완전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2하고 1하고 여기가 4고 4하고 1하고 하면 바로 6하고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8하고 마이너스 8과 1이 되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 0 또는 이거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A는 얼마?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이죠? A가 양수일 때만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될 수가 없고 바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알겠나요? 자,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음수면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자, 플러스 2A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되겠다? 6A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도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6A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와 합치면 5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마지막 숫자 4가 남겠네요. 되나요? 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3하고 2하고 처리하고 5를 만들기 위해서 4와 1이 되면 8과 3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3a 플러스 4에다가 2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a 값은 둘 다 0이 되는 바로 a 값은 상수 부호 바꾸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자, 또는 a는 상수 부호 바꾸고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는 양수다, 음수다. 대전제가 바로 A가 음수인 상태에서 풀어야 되니까 양수 2분의 될 수 없고 바로 음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문제에 바로 A 값은 뭐가 될 수 있다? 4가 될 수 있거나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자, 4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해주면 되겠죠. 4는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2와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하면 바로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는데 바로 무엇을 이 절대값만 여러분들이 잘 처리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길다고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절대값이 나오면 절대값을 벗겨주는 게 목적이니까 절대값을 벗길 때는 절대값 속을 뭐로 만드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쪽, 작은 쪽으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501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두근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A분의 B가 되어서 2A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알파, 베타, 바로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A분의 C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식의 두 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로 그대로 가도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라고 했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2A로 바꾸어도 되겠네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합이 바로 2A이고 곱이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걔가 바로 무엇이 된다? 자,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이고 이번은 두 개의 곱이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8A가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8A가 바로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바로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8분의 10이면 바로 4로 약분해버리면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가 2분의 3을 여기 대입하면 두 배를 하면 3이 되니까 3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B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합은 B가 2분의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합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502번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자, 역수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풀이 집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도 되겠지만 역수근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역순으로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1을 바로 2차 항의 개수로 보고 거꾸로 읽어주면 1x 제곱 그리고 ax에 바로 뭐가 된다? 2 이꼴 0이 되겠죠. 이놈의 바로 두 건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바로 2차 방정식이 이 2차 방정식과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x제곱의 개수가 1로 동일하기 때문에 a 값은 바로 뭐가 된다? 3이 되고 마이너스 b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우리 역수 방정식을 이용하여서 깜빡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풀이집처럼 그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역수방정식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한번 처리해 보았습니다. 자, 503번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이니까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a가 되고요. 자, 두 건의 곱 알파 베타는 바로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되어서 b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새로운 2차 방정식 두 건이 바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건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니까 자, 두 건의 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두 건의 합이 바로 a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얘가 바로 2a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한꺼번에 알파 베타 전체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그게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바로 b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는다? 바로 a와 b. 여기는 a와 b입니다. a, b 값을 찾아서 세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곱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니까 이 자체를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바로 2a 플러스 3과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알파, 베타가 바로 무엇이니까 B니까 B제곱이 되겠네요. B제곱이 B 플러스 6이니까 B 플러스 6이 살짝 이항하면 자, 이렇게 되어서 B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B 마이너스 3에다가 B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될 수도 있고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조건은 B는 무엇이다?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3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대입해 주면 A 제곱이 되고요. 2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A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4가 되니까 3이 넘어오면 바로 플러스 1이 되어서 바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알맹이가 0이 되면 되니까 바로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을 찾았고 B는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니까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값은 1은 세제곱에도 1이고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자, 최종 결론 바로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